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세뇌는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북한하고 통일하기 어렵겠다,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다 내야 되고 심지어 북한에 거지 떼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의 일당 독자에 조선노동당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단기 하나 더 생겼다고 맨날 농담을 하죠. 그게 바로 장마당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유일한 돌파구 장소입니다. 만약에 장마당이 없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생존조차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의 배급제를 대체해서 나온 제도다. 배급제가 제대로 돌아갔을 시기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처럼 물건 교환소나 다름없는 국영상점에서 교환권이나 국내 통용 화폐로 필요한 물건을 입수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따라서 민간시장은 형성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으나 노동당 정부가 북한 경제 3대 실책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공산주의 특유의 상호호혜적 교역이 사라짐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차단 등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비극이 시작되자 북한 주민들의 목숨줄이었던 배급제가 붕괴되었고, 이 와중에 배급제에서 오는 통제의 권력을 잊지 못하여 다른 방안을 모르고 살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이 경제에서 손을 못 쓰는 바람에 북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사라져가던 구시대의 농민시장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낸 것이 현재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민간시장입니다. 장마당은 북한의 자본가인 돈주를 키워내는 등 북한의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북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틈만 나면 장마당을 폐쇄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으나 장마당의 유일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배급제를 부활시킬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쇄를 시도할 때마다 큰 반대에 부딪혀서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외부로부터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했습니다.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의전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 정말 급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상행위의 규모가 커져 시장이 생기면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북한의 장마당은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편입되기 전까지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북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잡으면 장마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단지 배급제 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해왔냐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배급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전성기 때 세금을 폐지해서 시장이 있어도 재정 확보에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 정부의 재정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으면서 고난의 행군에 의하여 인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았고, 북한 사람들의 북한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을 뿐만이 아니라 밀수한 외국의 제품과 그로 인하여 들어오는 외국 문물이 북한 내부에 유통되는 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 내내 탄압을 받다가 성운 정치로 사실상 경제를 포기한 상황에서 배급제로의 회귀가 어려운 상태가 되자 김정일 정권 말에 제도권으로 차츰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일 정권의 말기부터 장마당이 조금씩 늘어났고 2018년까지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마당의 개수는 436개에 달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장마당들을 합하면 실제 시장의 수는 이것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장마당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시작한 이후 세금을 공식적으로 부활시키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같은 것을 걷는 방식으로 돈을 걷어서 북한 재정을 채우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하고 좀 생각이 달라져서 제가 나오기 전에 2000년대 초부터 그렇게 국가보다 개인을 중시하게 됐어요. 저희 쪽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반항심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유자금도 자기 구들장판 그런 데다 막 이렇게 숨겨놓죠. 제가 김정은 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 얘기냐, 그 얘기는 김일성 때부터 들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북한도 정보가 지금 들어가 그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김정은 시대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김일성, 김정일 때도 급변 사태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주민들의 힘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외부 정보를 경험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거기에 장마당 세대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나도 저런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못 사는 게 다 김정은 때문이다라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만들이 이제 저항 문화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북한 엘리트들의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엘리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죠. 먼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입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다른 북한 주민들에 비해 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또 홍보를 해야 하는 외교관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결국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 문제입니다. 태영호 공사나 류현우 대사대리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북한의 외교관들은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세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식들의 처지를 보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러한 원초적인 마음이 결국 이들을 탈북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실제 이분들의 자녀들은 현재 한국에서 서울대나 고려대와 같은 아주 훌륭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먹고 살기 어려워 탈북한 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처럼 탈북하는 경우가 꽤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이유를 통해 북한 내부의 문제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는 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종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북한 체제에 대한 거짓 선전에 매달리면서 자신들이 마치 정상 국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또한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체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탈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결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의 탈북 사례가 있기 얼마 전에는 두 일가족이 한 번에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왔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유럽에서 곳곳에서 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귀국하는 것이 두려워 탈북을 한다는 이유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곳에서 살기 싫다. 너무나 간단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고 해도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요. 고위층이든 일반 계층이든 계층에 상관없이 탈북 사례가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만약 북한 내부에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동요가 생겨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